여러분, 한 그릇의 밥이 3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한 마리 개가 단 한 끼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불길 속에서 도둑의 칼날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록과 야담집에 전해지는 은혜 갚은 개의 기록입니다.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말년 충청도 공주 인근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복동이라는 30 중반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희와 겨우 7살 된 아들 복이 그렇게 셋이서 작은 초가 한 채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 해는 유난히 비가 적었습니다. 모내기철 가뭄으로 시작된 흉년은 여름 내내 이어졌고 가을 거짓 때는 쭉정이만 가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려웠지만 복동네 형편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전답이 적었고 빚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 밭에서 얼어붙은 무청을 뽑아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 대문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개였습니다. 누런 털의 중형견이었는데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눈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복동이 다가가자 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꼬리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인가? 복동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버려졌거나 주인을 잃고 떠돌다 이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 아내 소희가 물었습니다. 밖에 개가 있던데 당신이 데려온 거요? 아니, 원래 있었소. 보아하니 며칠 굶은 것 같소.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지금 먹을 게 빠듯한데 개까지 먹일 형편이 못 돼요. 쫓아내는 게 낫지 않겠소? 복동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부엌에 남은 쌀은 보리쌀 섞은 게 한 말도 채 안 되었고 김장김치마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복동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떠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한 끼만 주고 보냅시다. 저렇게 놔두면 우리 집 앞에서 죽을 것 같소? 복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지을 쌀 한 줌을 덜어냈습니다. 그걸로 묽은 죽을 쓱 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도 없는 맹물죽이었지만 그나마 뜨끈했습니다. 복동이 나무 그릇에 죽을 담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먹고 기운 차려서 어디든 가거라. 그릇을 개 앞에 내려놓자 개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아껴 먹듯 조금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 한 그릇 줬소. 내일이면 떠나겠지. 하지만 아내 소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 많으신 양반이. 그날 밤 복동네 저녁상에는 평소보다 밥이 적었습니다. 누렁이에게 준 쌀 한 줌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동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그 개가 아직도 대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고 눈빛의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동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있었구나. 이제 힘이 좀 났으면 갈 곳을 찾아가야지. 복동은 손을 휘저으며 저리 가 하고 쫓아냈습니다. 개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복동이 밭으로 가는 내내 멀찌감치 따라왔습니다. 복동은 못 본 척 일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괭이로 파고 무청을 뽑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개가 밭둑에 앉아 복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놈이네. 복동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복동은 개에게 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오늘만이다. 내일은 진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는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개는 복동네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밥을 달라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복동이 나가면 따라가고 복동이 돌아오면 맞이했습니다. 아내 소희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쫓아내도 안 가겠어요. 그냥 두죠 뭐. 대신 밥은 우리 먹고 남는 것만 주세요. 그러겠소. 그렇게 누렁이는 복동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개는 그냥 누렁이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누렁이는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은 또렷해졌고 걸음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동네 식구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복동이 밭에 나갈 때면 어김없이 따라갔습니다. 밭둑에 앉아 복동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복동이 쉬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복동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렁이가 가장 아낀 건 복동의 아들 복이었습니다. 7살 복이가 마당에서 놀 때면 누렁이는 항상 그 옆에 있었습니다. 복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려 하면 앞을 막아섰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복이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번은 복이가 개울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얕은 개울이었지만 복이는 놀라 울기 시작했죠. 그때 누렁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복이의 옷자락을 물고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털어 복이에게 물을 뿌리며 핥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 소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 개는 하늘이 보낸 것 같아요. 복이를 지켜주려고요. 그런 것 같소? 복이가 저 개를 참 좋아하니까. 실제로 복이는 누렁이를 형처럼 따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자기 밥 한 술을 떠서 누렁이에게 먼저 주었고 자기 전에는 꼭 누렁이를 쓰다듬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동네 누렁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복동이네게는 정말 사람 같다니까. 어제도 보니까 복이가 넘어지니까 얼른 달려가서 핥아주더라고. 걔가 저렇게 충성스러운 것도 다 주인 덕이지. 복동이가 짐승한테도 인심을 쓰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복동네는 행복했습니다. 누렁이라는 식구가 생기면서 집안에 웃음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복동네 식구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언제나처럼 마당 구석 집단 사이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복동이 갑자기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컹, 컹컹, 컹컹컹.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저놈이 왜 저러나. 한밤중에.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개였습니다. 복동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누렁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당을 빙빙 돌며 울부짖다가 대문 쪽으로 달려가서는 마을 어귀를 향해 짖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아내 소희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모르겠소.
누렁이가 계속 짖는데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어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 급히 대문을 열고 나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웃집 초가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게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볏짚으로 지붕을 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졌죠. 게다가 그날 밤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옆집으로, 그 옆집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복동의 집 쪽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도 위험해요. 소희가 복동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기부터 데리고 나와야 해. 부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잠든 보기를 깨웠습니다. 보가, 일어나. 빨리. 하지만 그 사이 불길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옆집 지붕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불티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누렁이는 방문 앞까지 달려와서 바지를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빨리 나와 하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보기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소희는 급히 이불 하나와 곡식 한 자루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집에서 채 10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옆집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티가 복동의 집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복동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불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물을 끼얹어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너무 빠르고 거셌습니다. 결국 복동의 초가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5채 집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두 제때 빠져나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고 나서 모였습니다. 복동이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집은 다시 지으면 돼.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복동이네 개가 참 신기하더라. 제일 먼저 알았잖아. 저 개가 안 짖었으면 복동이네는 늦었을 거야. 복동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렁이가 자기들을 구한 것을요. 만약 누렁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이 집까지 번진 후에야 깨어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복동은 누렁이를 불렀습니다. 누렁아. 누렁이는 복동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복동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릴 살렸구나. 불이 난 후 복동네는 임시로 친척집 헛간을 빌려 지냈습니다.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복동은 품팔이를 나가 돈을 벌었고 몇 달 후 겨우 작은 초가 한 채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봄이 되어 복동네는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복동은 올해야말로 농사를 잘 지어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복동네 식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밭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렁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누렁이가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노려봤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느린 발소리. 누렁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새로 지은 집이라며. 곡식 좀 있을 거다. 조용히 해. 개 있으면 어쩌려고. 이 동네 개들은 다 순해. 걱정 말어. 도둑이었습니다.
두 명의 도둑이 복동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둑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그 순간 누렁이가 움직였습니다. 컹. 짧고 날카로운 짖음 한 번과 함께 도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흑. 도둑은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누렁이가 바짓단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개새끼가. 도둑이 발로 누렁이를 찼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어 이번엔 도둑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 도둑의 비명소리에 다른 도둑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아! 빨리 도망쳐. 물린 도둑도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그 소리에 복동이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자 대문이 열려 있었고 누렁이가 대문 밖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변을 살피니 멀리서 뛰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자루 하나. 복동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도둑이었구나. 누렁아, 또 내가 막았구나. 복동은 누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누렁이는 복동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에서 어젯밤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몇 집이 곡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적의 덕분에 두 번이나 살았어. 한 번은 불에서, 한 번은 도둑에서. 사람보다 나은 게야, 정말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15이 되었고 복동은 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렁이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털에 흰 기운이 돌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복동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해 가을 복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그만 픽 쏟아진 겁니다. 여보, 소희가 급히 복동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로로 기운이 쇠한 것 같습니다. 푹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동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복동이 쓰러진 그날부터 그의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복동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야지. 보기가 밥을 권했지만 누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누렁이는 밤새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동이 기침이라도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동이 괴로워하며 신음하면 낮게 낑낑 울었습니다. 마치 함께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지도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복동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렁이 좀 들여보내주오. 소희가 누렁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누렁이는 조심스럽게 복동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동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다. 내 덕분에 우리 식구가 무사했어. 누렁이는 복동의 손을 계속 핥았습니다. 눈물이 보였습니다. 걔도 우는 걸까요? 그날 밤 복동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길고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누렁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소리 들어봐. 걔가 주인의 죽음에 슬퍼 우는 거야. 장례를 치르고 복동을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누렁이는 내내 무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누렁이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보기가 데려가려 했지만 누렁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누렁이는 무덤을 지켰습니다. 소희가 밥을 가져다 줬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렁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누렁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보기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누렁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와 보기가 다시 무덤을 찾았을 때 누렁이는 복동의 무덤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누렁아, 보기가 다가가 흔들었지만 누렁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을 거둔 것입니다. 보기는 누렁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동의 무덤 바로 옆에 작은 무덤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누렁이를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이게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네. 주인이 한 그릇 밥을 줬고 이게는 목숨으로 갚았어. 죽어서도 주인 곁을 지키다 갔으니 의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사람들은 복동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의로운 농부 복동과 그의 충견 누렁이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그릇 은혜를 평생의 충성으로 갚다. 이후 그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복동과 누렁이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도 짐승도 마찬가지다. 누렁이를 보거라. 적에는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죽어서도 갚았다. 보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 누렁이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넓으셨다. 굶주린 개 한 마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지. 그 작은 선행이 우리 가족을 3번이나 구했단다. 불에서, 도둑에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의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변했지만 복동과 누렁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은혜는 말이 없어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사람이 먼저 따뜻함을 주면 세상도 따뜻함으로 답한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충청도에서 실제로 전해진 은혜 갚은 개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그릇의 밥이 한 가족의 목숨을 구하고 한 마리 개가 평생의 충성으로 그 은혜를 갚았다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선행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